네, 안녕하십니까. 준원폴로의 취업 강의 상하반기 취업 시즌 대응 시간 활용법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음, 네, 상반기가 있고 이제 하반기가 있단 말이에요. 상반기 시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시간 활용을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취업은 준비 기간이 365일이라고 했잖아요. 예.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요. 취업 준비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상반기는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는 마인드 자체를 이제 이런 걸로 준비를 해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전인 겁니다. 실전. 뭐 이때부터 나 준비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실전인데 자, 이제 공고가 막 급하게 막 뜰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들이 막 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리소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리소스.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 현대차도 있고 뭐 다 뜨죠. 근데 본인이 나는 은행만 준비한다. 은행만 준비한다. 근데 여기 뭐 현대차나 뭐 한투 증권사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제 지원자님이 뭐 경영이든 경제든 여러 가지 분야에 속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증도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 있을 겁니까? 음,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를 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다 써야 됩니다. 다.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미 졸업하신 분들한테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자기 직무나 전공 관련돼서 쓸 수 있는 회사는 다 써야 됩니다. 대기업은. 분석할 시간 충분히 있고요. 열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쓸 수 있는데 다 써라. 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스펙이 그 쓰는 분이 좋은 분일 수도 있고요. 나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 기업의 자소서를 이렇게 쓰다 보면서 자기가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회사 제출하는 속도도 빨라지고요. 손이 자기소개서를 기억하게 되고 손이 기억하는 거는 나중에 면접에서 자기의 어, 힘이 됩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이 사례 했어야지 두 가지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수분들이 나 금융권 가고 싶다고 가고 싶은 곳만 씁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고 싶은 곳만 썼는데 다 떨어지는 경우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간신히 하나 붙어가지고 하나도 인적성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고 인적성 붙어도 1차, 2차 가잖아요? 분명히 떨어집니다. 제가 제가 가이드한 면접 준비를 자소서 단계부터 면접을 준비하는 임원의 머리를 꿰뚫는 자기소개서를 써도 이런 게 내공이 쌓이려면 자기가 쓸 수 있는 회사는 모두 써야 되는 겁니다. 증권사든 뭐 제조업이든 뭐 여기 LS전선이든 뭐 공기업인데 만약에 뭐 공공기관 성격의 뭐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써보는 겁니다. 자기 전공에 연관돼서 뜨는 공고 뜨는 거 다 써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취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왠지 아시나요? 전국에 비 취업된 사람들 중도 이번에 지원을 할 거고요.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 중에 스펙 좋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 스펙이 좋은데 더 좋은데 가고 싶어서 낮은 데를 일부러 안 간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다. 자기가 목표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취업이 힘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회사가 아니면 안 가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 되진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그 갖춘 건 있지만 기업이 원하고 임원이 어떤 사람이 원하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들을 그 원하는 거를 이해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면접 가서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아무리 면접을 자기가 많이 가고 서류도 잘 붙는다고 했는데 면접에 떨어지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면접에서조차도 잘 붙으려면 이런 데를 써보면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소개서를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해보는 겁니다. 아, 떨어지는구나. 자, 여러분. 아, 이러면은 각 산업에 대해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졸업생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졸업을 거의 학점을 다 마무리하고 취업만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자신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보세요. 저요? 저 졸업할 때 17학점 들었는데 아침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 취업 준비만 했습니다. 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의 내공이 쌓였고 회사 다니면서도 회사 다니는 내공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책도 많이 읽고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나 그런 말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를 이게 상하반기 때 신입생분들한테 이제 그런 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내 전공 관련돼서 다른 회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자원 낭비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요, 지원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122개를 썼다고 했잖아요. 17학점 듣고 17학점 다 이수해 가면서 새벽 3시에 자면서 자기소개서 122개를 썼습니다. 동기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쓰면서 제가 얻은 거는 빨리 기업을 파악하는 능력이라 손이 제 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요? 제 경험이 만들어지면요. 300자든 500자든 700자든 적절하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뽑아주는 건 기업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왜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이 드냐면 기업 손을 어느 정도 스펙이 갖추고 어느 정도 기본 이상 뭐 문과로 치면 3.7 이상 정도 학점이 되고요. 기본적인 스펙이 갖췄고 이런 능력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지원 동기 작성하면서 기업 분석에만 시간을 쏟으면 나머지들은 어쨌든 자기 경험에서 다 나오거든요. 500자든 700자든 1000자든 많이 쓰다 보면 다 딱딱 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붙을 하고 약간의 그 기업에 맞게끔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말했던 정말 중요한 문항 회사에 들어갔을 때 면접 봤을 때 나를 돋보이게 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항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그럼 떨어지고 붙으면서 자기 피드백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나는 취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서 면접이라도 한번 봐보는 겁니다. 근데 면접 때 준비하는 과정에 이 회사의 좋은 점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막상 사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에 뭐 공대는 확실히 하겠지만 공대도 뭐 산업으로 나뉘겠죠. 여러 가지 분야로. 다 써보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 쓰는 거에 대해서 결정적일 때 면접 갔을 때 손이 내 자기소개서를 기억하고 있고요. 그만큼 나의 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때는 절대로 가고 싶은 회사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122개 쓰면서 손으로 자기소개서를 엄청 빨리 썼고요. 어떤 데는 5분 만에 대출한 데도 있습니다. 뭐 자격증 다 입력하고 하는데도 5분도 안 걸리는 데도 있어요. 5분 10분도. 근데 완벽하게 제출했어요. 왜냐? 손이 입력하는 거 기억하고 있으니까 복붙을 막 하는 거예요. 따다닥 하고 자격증 막 넣고
내 이력 막 넣고 경력 넣고 이미 노트패드에 다 정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완벽하게 정리된 걸로 이런 이력들이랑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실력이 되는 거, 취업 실력이 되는 거예요. 서류는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0일 쓰다 보면서 당연히 내 경험이, 내 손으로 막 타자 치면서 내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거는 실패 경험, 이거는 성공 경험. 근데 이 실패 경험은 그 협력했던 것도 갖다 붙여도 되고, 이런 거 여기 이 경험 여기다가 붙여도 되고, 이거는 이때는 이거 쓰면 되고, 이게 알바 기업은 성공 경험이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더 잘 쓰려면 여기서 더 개선을 써야 되겠구나.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당연히 개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냈는데 떨어졌다, 개선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제가 고민한 거에서 한 거죠. 떨어지다 보니까 왜 떨어졌지? 주요 항목이 있구나. 주요 항목을 좀 내가 더 신경 써서 기업 부서도 더 디테일하게 해서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계속 다듬어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 피드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때는 절대로 지금 말씀드린 가고 싶은 회사만 쓰지 마세요. 다 쓰세요. 시간 충분히 되고요. 물론 그 와중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는 리소스를 많이 투여하긴 하세요. 상대적으로 버릴 회사는 버리세요. 그래도 내가 리소스적으로 가고 싶은 회사에 어느 정도 많이 에너지 써서 잘 썼다 라고 하면 내 전공으로 갈 수 있는 회사는 다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솔루션이에요. 이미 검증된 방법이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면서 자기 실력이, 취업 실력이 느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는 꼭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끌려서요, 시간 부족해서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다 핑계입니다. 하다 보면요, 여기 이렇게 여기 봐야 되겠구나, 더 이런 데 지원해봐야 되겠구나. 확률적으로 어쨌든 면접 경험을 더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견기업이든 어느 정도 그 이름 들어봤다라고 하는데 다 써보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전공 관련된 거예요. 산업 상관없이. 자, 저는 어떤 부분들이 좀 되게 바보 같냐면요, 상위 몇 개 대기업만 쓰는 분들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공기업만 준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요 27살 때까지 취업이 안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면접을 봐본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기업은 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면접을 잘 봐야 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특정 기업만 준비를 하게 되면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그 뛰어난 애들이 여러 군데 지원한 애들한테 뛰어난데 여러 군데 지원한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만 나 어디 가고 싶어, 뭐 서울에 있는 공기업만 가고 싶어 라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계속 그 논술 시험 준비만 하다가 논술은 붙었는데 논술도 떨어질 수 있어요. 논술만 붙었는데 더 이상 면접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7, 28 되면서 계속 스펙만 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스펙만. 스펙 쌓는데 취업은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할 건가요? 진짜 빨리 해야 돼. 취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24살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게 취업입니다. 그냥 어학연수 갔다 오면 딱 25세 하는 게 취업인 겁니다. 일은 빨리 해야 되고요. 그 취업 일은 빨리 해야 되고, 빨리 하면서 자기가 더 성장하면서 다른 회사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회사 다니다 보면은 이런 회사가 더 좋은 회사구나 라는 또 자기만의 기준이 정립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목표하는 대기업 들어간다, 공기업 들어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데만 거기만 쓴다라고 하면은 취업 준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솔루션 제공해드렸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는 자기 전공으로 쓸 수 있는 데 다 쓰되,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의 산업군은 정성을 더 리소스 많이 투여한다. 근데 아니더라도 써본다. 왜냐? 자기소개서를 쓰는 속도가 붙을 거고, 그 속도가 붙고 300자든 500자든 1000자든 700자든 그 안에서 자기 역량을 여태까지 경험을 써보면서 자기
그 경험이 리마인드 되고 뇌에 다시 박히고 손이 자기 경험을 기억하고 또 쓸 게 없는지 고민하게 되면서 자기 경험이 끝을 본다. 아, 이거 쓰면 되겠구나. 왜냐? 나 여태까지 27, 25 인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거든. 그러면서 내 경험이 손을 기억하게 되고 이렇게 손이 기억했던 게 결정적일 때 면접에서 바로바로 어떤 면접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손이 내 경험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냥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거는 이 경험, 이거는 실패 경험, 이거는 성과를 냈던 경험, 이거는 협조했던 경험, 이거는 실패 사례인데 거기서 성공 사례를 할 때도 실패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로 성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면접 때 이런 답변 해야지. 임원이 이런 말 하면 좋아하겠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고요. 성공했던 팩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정적일 때 그게 나의 답변 능력이라든지 면접을 잘 보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면접 준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적인 큰 틀에서 기업만 확인하고 가는 수준이었고 다 잘 봤어요. 그냥 준비할 게 없었습니다. 많이 봐봤고요. 손이 내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손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험이든 내 인생이 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가서 소통만 하고 온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솔루션 제공했습니다. 상하반기 준비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오바에서 새벽 3시까지라고 했지만 취업 준비는 자기가 시간 관리 잘해서요. 나중에 시간 관리법도 이제 강의해야 되겠네. 아침 9시부터 신문을 꼭 보고 최소한 밤 12시에는 집에 가는 패턴으로 하세요. 뭐 중간중간에 스터디는 서류 붙을 때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취업 준비는 혼자 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기업을 파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어요. 서류 붙을 때까지 스터디 절대 하지 마세요. 뭐 NCS? NCS 정도만 하세요. NCS. 그 인적성 정도만 하세요. 인적성도 기업 분석은 혼자 하시고요. 그냥 문제 푸는 거 정도만 하세요. 자, 솔루션 제공했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무료 강의 리스트고요. 필수. 강의 보려면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와서 쳐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 유튜브에 들어오셔야 이제 구독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주시고, 이건 제 강의 신청 방법입니다. 쭉 봐주시고요. 네, 이렇게 플러스 친구로 추가해 주셔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양식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제 제가 2, 3일 내 이런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니 그렇게 좀 활발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자소서도 무료로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폴로를 바로 입력하면 바로 상단에 뜹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친구 추가는 그 일반 친구 추가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한번 내용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구독은 목표 기업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